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싱가포르 직장 생활의 장점,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 회사로 이직을 결심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제가 싱가포르 이직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직장 생활하면서 인터넷에서 제가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은, 현재에 대한 정보들은 대부분 그냥 20대 신입 위주의 정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0대 이후에 경력직들이 느낄 수 있는 싱가포르 이직의 장점이나 직장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물론 제가 싱가포르 생활이나 직장 생활에 대한 이런저런 장단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할 것들은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한 거고요. 모든 싱가포르 생활이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싱가포르로 이직을 하게 되면 가장 좋은 첫 번째 장점은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이직을 할 때 한국에서 뭐 경력이 5년에서 7년 정도 된다 이렇게 하고 현지에서 뭐 오퍼를 받고 이직을 하게 될 경우에 이제 받는 연봉이 대략 1억 내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받는 경우는 1억 5천,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는 이직을 해도 30대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게 뭐 가정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뭐 주거비 지원이나 교육비 지원 뭐 이런 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것까지 이제 고려를 하면 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우선은 일단 기본적인 이제 연봉 정도만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1억에서 1억 5천 사이에 제일 많이 이직 오퍼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오게 되면 일단 연봉 자체는 많이 뛸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다음에도 제가 한 번 더 단점에 대해서도 말을 할 계획인데, 비싼 물가 때문에 1억이라는 게 사실 싱가포르 와서 생활을 하면 그리 만족스러운 수준의 연봉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여기서 뭐 2년에서 4년 경력을 쌓고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제3국으로 간다고 계획을 하면 여기서 받는 연봉이 이제 이직할 때 기준 연봉이 될 테니까 뭐 한 번쯤 연봉을 이렇게 뻥튀기 하기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경력을 쌓는 거죠. 그러기에는 되게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오면 일단 1억 정도 연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장점은 낮은 소득세예요. 그래서 연봉을 보통 1억을 받고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억 기준에 보통 이제 세금은 1년에 700만 원 정도밖에 내지 않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직을 하면서 한국보다는 많이 받겠지만 막말로 한국하고 똑같은 연봉을 받아도 싱가포르에서의 실수령액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은 세액이 어떻게 보면 큰 장점이고요. 그래서 뭐 법인세도 낮고 소득세도 낮기 때문에 해외에서 많은 기업들이 싱가포르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해외 우수 인재들이 싱가포르로 이직을 하는 이유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달달이 세금을 떼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 개인 사업자처럼 저희가 정산을 해가지고 1년에 한 번 이렇게 세금을 내게 되거든요. 그때 되면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소득 공제 이런 개념으로 기본 연봉에서 이제 조금씩 뭐 1,000불씩 2,000불씩 이렇게 제해주는 게 있어요. 그런 것까지 다 제하고 나면 실제 1억 이상 연봉을 받아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되게 세액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장점일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제가 경험하고 느낀 싱가포르의 장점은 외국인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전환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는 워낙 다국적 회사도 많고 경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는 이제 저 같은 외국인이 많지도 않았는데도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지니까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주고 영주권이나 이런 거를 땀에 있어서도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중국에서 오퍼를 받았었는데 인터뷰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가 한 5년 정도 뭐 팀장을 맡아서 직원들을 이렇게 키워주면 자기들이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이제 회사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도 되게 계약적으로 둘이 비즈니스 관계로만
이제 저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봤을 때는 저는 외국인이니까 언제든 이제 떠날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게 불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장점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 오퍼를 거절하긴 했는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막 대놓고 얘기를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네가 남아 있어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평소에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약간 한국적인 그런 문화가 있어요. 우리 팀, 우리 부서 이러면서도 제가 외국인임에도 서로 챙겨주고 이런 게 있어요. 아마 그거는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국계 싱가포리언이 많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서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좀 이질적인 게 적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느낀 싱가포르 회사, 그리고 저의 뭐 걔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좀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 이런 거는 장점인 것 같아요. 네 번째 장점은 업무 환경 같아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업무 스타일적으로는 되게 서구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업무에 대한 책임 소재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정말 뭐 철저하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본인이 할 일만 열심히 하고, 뭐 잘못이 있을 경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본인이 그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끝나는 되게 깔끔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저처럼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외국 경험이라고는 뭐 잠깐 학교 다닐 때 외국에서 이렇게 1, 2년 공부했던 거 제외하면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중국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중국계 친구들이 한국 사람에 대한 호감도 기본적으로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업무 외적으로도 잘 챙겨주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식의 약간 정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고, 업무적으로는 그 대신 되게 서양화 돼 있어서 개인적이고 뭔가 이렇게 깔끔한 그런 이제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한테 최적화된 업무 환경 같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 장점은 한국에서 외국계 기업을 다니거나 아니면 저처럼 외국에 나와서 일하는 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장점일 거예요. 철저한 고가 평가, 그리고 뭐 수당이나 그다음에 인센티브에 있어서 이제 철저하게 그 개개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AWS라고 13번째 월급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 월급을 12월 달에 한 번 더 받거든요. 근데 이게 그 노동부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뭐 얘기하기로는 회사의 성과를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이게 같이 나눠 갖는 개념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보너스죠. 근데 회사에서 보너스는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AWS라는 게 나오는데, 이제 이 현지 친구들은 이거를 주급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년이 52주인데 한 달을 4주로 계산을 해서요. 자기들은 4주 일한 거를 월급으로 받는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48주에서 이제 12달 일해서 48주를 받게 되니까 남은 이제 4주에 대한 거를 12월 달에 한번 정산해서 받는다고 이 친구들은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철저하게 그 연봉 또한 이 계산이 돼서 받는 뭐 이런 거에 들어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흔히 그 워라벨이라고 하는 뭐 이런 거에 있어서도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뭐 근무 외에 회식이나 뭐 이런 행사들이 의무적이지도 않고 뭐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개인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많이 가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에 그 휴가는 21일이 주어져요. 그리고 여기에 뭐 패밀리 케어나 차일드 케어가 뭐 이틀씩 붙게 되면 25일 정도 최고 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경우에는 이 차일드 케어나 패밀리 케어가 더 길어요. 그래서 뭐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한 달 이상을 휴가로만 쉴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외국인 입장에서도 뭐 주말 빼고 25일 쉰다고 생각하면 뭐 적은 휴가 일수는 아니라서 뭐 1년에 뭐 3주씩 4주씩 이렇게 여행 가는 것도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요. 이런저런 장점도 많고 뭐 물론 단점도 되게 많아요. 단점은 이제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할 건데, 일단 제가 6년째 생활하면서 느끼고 있는 싱가포르 장점을 한 5가지 정도로만 정리해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고 다음엔 또 이제 싱가포르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로 또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